네, 안녕하세요. 선인 TS팀 정별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쉽게 만들 수 있는 아몬드 타르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런 아몬드 타르트는 과일들이나 이렇게 토핑을 올려서 여러분들께서 다양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 가면 어느 베이커리에서나 보실 수 있는 배 타르트나 사과 타르트, 체리 클라프티가 바로 이 아몬드 파이 위에 과일을 놓고 구운 제품입니다. 네, 이제 아몬드 파이를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아몬드 파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데크 오븐, 그리고 이런 에어프라이어, 그리고 컨벡션 오븐 이 세 가지에 모두 다 구울 수 있는데요. 굽는 온도를 조금씩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에어프라이어에다가는 저희가 160도에 15분 정도 구우실 거고요. 컨벡션 오븐 같은 경우는 165도에 20분, 데크 오븐도 똑같이 165도에 20분 그냥 이 상태 그대로 구워주시면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냉동고에서 꺼내자마자 해동 없이 그 상태 그대로 이렇게 구워주시면 됩니다. 다 구워진 아몬드 파이를 꺼내주겠습니다. 네, 이쪽에 있는 거는 에어프라이어에서 나온 거, 그 다음에 이거는 데크 오븐, 이쪽은 컨벡션입니다. 각각의 제품을 좀 보면요, 높낮이가 좀 달라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친구가 가장 좀 낮게 나오고, 그 다음은 데크, 그 다음은 컨벡션 순인데요. 그 이유가 얘가 아무래도 좀 더 바람, 열풍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에어로 이제 굽기 때문에 좀 더 마르는 성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온도도 낮추고 시간도 좀 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높이가 낮게 나오고 옆쪽이 살짝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 네,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데크랑 컨벡션 두 개를 비교했을 때는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살짝 봤을 때는 높이가 컨벡션이 좀 더 많이 부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 다 이제 구워서 이제 위에 어차피 토핑이 올라가게 되면은 큰 차이를 못 느끼게 되실 거니까 이 아몬드 파이는 이 세 가지 이런 오븐 종류에 이제 구애받지 않고 이제 다 구우실 수는 있습니다. 네, 이 아몬드 타르트는 해동하실 필요 없이 이 냉동 상태에서 꺼내서 이런 여러 재료들을 이제 토핑해서 이제 바로 구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된 제품인데요. 제가 한번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저는 오늘 이런 아몬드 슬라이스를 준비를 했고요. 냉동된 상태에서 바로 토핑해 주시면 돼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네. 이렇게 적당량 이렇게 위에가 안 보이도록만 올려주시면 되고요. 사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번에 이걸 다 사용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미리 씨를 이렇게 빼서 잘라놓고 그 다음에 레몬즙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 레몬즙을 그냥 뿌렸어요. 뿌려가지고 이렇게 담가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잘라서 껍질째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슬라이스를 아주 얇게 치시는 게 좋아요. 차라리 얇게 쳐서 여러 장 올리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쓰실 만큼만 쓰시고 나머지는 다시 레몬즙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저는 보통 4장에서 5장 정도 혹은 좀 작은 게 있다 하면 6장까지도 이렇게 겹쳐서 살짝 이렇게 보이게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올려놓으시면 되세요. 네, 아주 간단하죠, 여기까지. 네, 다음은 자몽입니다. 자몽 같은 경우는 미리 제가 껍질을 다 제거해서 이렇게 알맹이만 쏙쏙 빼놨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요거를 3개 정도 겹쳐가지고 쓰시면 돼요. 특히 자몽은 껍질에서 쓴맛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쓴맛을 안 날 수 있도록 껍질을 제대로 다 제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크기가 크면 2개만 올리셔도 되고요. 좀 넉넉하게 해주고 싶으시면 3개 정도 이렇게 올려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간단해요, 지금까지. 그죠? 그리고 소보루 만들어서 이제 제가 30분 정도 최소 냉장고에서 휴지시킨 소보루입니다.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나중에 필요하실 때 이렇게 올려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부스러져 있으면 좀 뭉쳐서 손으로 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살짝 풀어주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이렇게 소보루도 마무리가 됐고요. 네, 이제 마지막은 이 당적 블루베리를 한번 올려볼게요. 블루베리는 한 하나에 4~5알 정도? 네, 4~5알 정도 이제 올려주실 텐데, 냉동 상태일 때 이렇게 겉표면에 이제 묻어나는 시럽들을 조금 제거해 주시고 올려주시면 좀 더 깔끔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양한 토핑들을 올리는 거가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바로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로제를 발라보겠습니다. 휘퍼로 부드럽게 풀어주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소량 바를 때는 그냥 이렇게 주걱으로 부드럽게 풀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주걱으로 풀면 또 공기도 안 들어가고 해서 좋거든요. 또 저희가 미로젤, 그로젤 2가지 제품이 있는데, 미로젤은 좀 더 묽은 타입이에요. 그래서 더 쉽게 잘 풀리고 광택제 낼 때도 좀 더 부드럽게 발려서 저는 미로젤을 오늘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르트를 다 덮을 정도로 바를 필요는 없고요. 과일 위에 코팅하는 식으로 과일을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는 용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타르트는 그냥 지나가듯이 발라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블루베리에도 살짝 터치 해줘서 과일이 생생해 보이게.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보루 토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소보루 토핑 같은 경우는 이런 메인 재료가 이런 버터 그리고 이 모가당 헤이즐넛 페이스트를 사용을 해서 이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의 버터를 잘라서 넣어주시는데요. 제가 이제 상온에 좀 이제 꺼내 두었기 때문에 버터가 좀 이렇게 말랑말랑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버터를 사용을 해주셔야 쉽게 풀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좀 작게 썰어 주시고요. 네, 버터 다음에는 무가당 헤이즐넛 페이스트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 무가당 헤이즐넛 페이스트 같은 경우는 설탕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당도를 이렇게 쉽게 조절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넣어서 제 레시피를 만드실 때 좀 더 달게 만드시고 싶으시다 하면 설탕을 더 넣으시면 되고, 좀 덜 달게 만들고 싶으시다 하면 그냥 그 재료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설탕을 미리 계량을 해놨는데요. 전부 다 넣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하고 비터로 이렇게 요 세 재료들을 먼저 이제 잘 풀어주도록 할게요. 네, 지금 아까보다 색상이 변해서 약간 뽀얗게 올라온 게 보이시나요? 요 정도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요렇게 하고 이 상태일 때 저희가 물엿이랑 이제 계란을 이제 넣어줄게요. 이 물엿을 넣어주는 이유는요, 물엿을 넣게 되면 그 색상이 구워진 후에 색상이 좀 더 예쁘게 나와요. 물엿을 넣지 않으면 구운 후에도 색상이 좀 허옇게 나오기 때문에 물엿은 꼭 필요합니다. 만약에 물엿 대신에 꿀 같은 걸로 대체하셔도 되고요. 계란도 넣어줄게요.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넣고 돌려주셔도 그렇게 분리가 일어나거나 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버터 베이스 준비는 다 되었고, 이제 밀가루를 채를 쳐가지고 이제 같이 한번 소보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가루들을 제가 이제 채를 칠 거예요.
베이킹 파우더도 넣어주겠습니다. 소금도 넣어줄게요. 많이 치대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살살 밀가루랑 버터를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헤이즐넛 프랄린이 버터 재질이 아니라서 좀 더 묽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더 이렇게 퍼슬퍼슬하게 만드시고 싶다 하시면은 가루량을 조금 더 증가하셔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된 것 같으면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서 30분 정도 휴지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